6강전 두 번째 경기. 과연 어떤 선수가 8강전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신민준 선수가 받아두었습니다. 네, 좀 받기 싫었을 텐데 참아두었고요. 그만큼 이쪽의 침투는 좀 강력했다. 그렇게 좀 인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쪽 두 칸을 띄었어요. 마지막 수로 이 두 칸인데 이 두 칸이 상당히 홍기표 선수의 기풍을 잘 보여준 한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발빠르게 어디는 굳혀간다든지 걸치든지 삼삼파든지 할 수 있는데 네. 이 돌이 없다면 여기 나리자가 한번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오히려 두터움이 아니라 좀 곤마가 될 수도 네. 있을까요? 손 빼면 계속 입구자로 돈다든지 해서 몰리니까 뭔가 움직임을 이제 취해야 되는데요. 이 한 방 자체가 당한 의미가 있고 이렇게 흑돌이 오게 되면은 걸치고 이제 벌리기만 하더라도 이 좌변이 다 흑집이 되니까 그런 것을 좀 견제를 하면서 동시에 중앙 쪽의 베개 형태를 좋게 만드는 놓여지고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자리네요. 그렇다면 초반은 홍기표 선수의 스타일대로 짜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뭐 백이 우세한 바둑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쌍방 잘 어울리는 한 판입니다. 자, 신민준 선수는 발빠른 쪽을 선택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 올해 초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KBS 바둑왕전에서는 박정환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네, 또 지난달 벌어졌던 이 몽백카페 예선전에서도 또 한국의 유일한 예선 통과자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그 세계 대회 예선에서 한국 기사가 한 명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좀 치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신민 선수 아니었으면 한 명도 못 올라갈 뻔했어요. 신민준 선수가 좀 한국 선수들의 면을 세워줬습니다. 그만큼 또 본선에서도 좋은 모습을 좀 기대를 네. 해보고 싶고요. 그만큼 이제 중국의 허리층이 정말 강하다 그런 것을 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몽백카페 예선전이었고요. 네. 신민준 선수가 또 올해 이 갑조리그에도 출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천여우의 선수에게도 승리를 거뒀고요. 네, 또 한국 선수들이 까다로워하는 이 중국 선수들에게도 또 잘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분명 갑조리그 초창기 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좀 긴장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그건 뭐 신진 선수도 마찬가지였고요. 점점 이 양신이라고 하죠. 이 두 선수가 성장을 하면서 뭐 이미 신진 선수는 갑조리그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선수고 신민준 선수도 점점 좋아질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발전할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는 그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해야죠. 네. 신민준 선수와 신진서 선수는 항상 붙어서 거론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면도 분명히 있긴 할 텐데요. 그래도 서로에게 좀 자극제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런 좀 중국이 그런 걸 되게 잘하거든요. 뭐 육소령, 원년 뭐 그쵸. 이제 묶어가지고 같이 별명을 지어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뭐였죠? 그 사인방, 네. 사인방이 이제 시작이었잖아요. 그 조은영 구단, 서봉수 구단, 유찬혁 구단, 이제 이창호 구단 해가지고 저 어렸을 때도 그냥 맨날 듣는 얘기가 사인방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좀 같이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별명을 지어주면 어떻게 보면 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양신이라는 거는 이제 신진서, 신민준 선수를 붙여준 그런 어떻게 보면 한 카테고리에 묶은 별명이고 송하이 삼총사가 있잖아요. 송하이 삼총사. 대표적이죠. 네. 삼총사가 지금까지도 롱런을 하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선의 경쟁도 하고 좀 같이 좀 힘을 합쳐서 노력도 하고 하니까
그런 좀 별명을 지어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선수들의 바둑을 볼 때마다 항상 저희가 좀 별명에 대한 고민을 하곤 하는 것 같은데요. 네, 홍민표 해설위원 그러고 보니까 레포트 써오셨나요? 레포트요. 어제 레포트 한 어제- 10장 정도. 네. 어제 무슨 레포트였지? 저도 사실 주제가 기억이 나질 네. 않네요. 어제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네, 어려운 얘기는 제가 금방 까먹는 편이라서. 자, 네. 홍기표 선수는 받아주지를 않았고요. 반대로 거쳐갔네요. 저는 다시 한번 걸쳐갔습니다. 뭐 지금 사실 이런 식으로 협공을 하면서 유장하게 뭔가 이쪽 백 포진과 좀 어울리게 그런 한 수도 떠올리고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크게 협공을 해서요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 포진은 백입장에서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력권이 자연스럽게 다 죽거든요. 좀 작전이 일관되지 않다는 느낌이 네. 들어요. 그리고 이쪽 실리는 얻었지만 같은 낮은 자세로 좀 저기에 눌린 느낌이 있고 흑은 이제 반대로 이제 양 협공을 하면서 좀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런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에 협공하면요 홍기표 선수가 뛰어갈 겁니다. 받으면 본인 좋아하는 이제 전투 이제 세력이 있으니까 네. 이 구도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신민주 선수가 조금 노련하게 생각한다면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백이 이런 뛰는 교환을 하고 전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기 가깝게 갈 이유가 없죠 지금요. 여기서 놓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냥 뭐 여기서 어디 둘까? 뭐 여기도 적절할 수도 있고 여기 뭐 이런 수를 좀 멀찌감치 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어차피 백이 어디에 두더라도 3-3 파주면은 땡큐거든요. 이렇게만 되더라도 이건 흑이 괜찮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흑의 다음 수에 따라서 오늘의 바둑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쪽 상변 쪽이 흙이 두터워진다면 이 돌은 나중에 정말 흙도 이런 데 오고 이제 또 늘어버려서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백이 두터워진다. 그럼 중앙의 주도권은 백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이쪽을 잘라놓고 이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바둑을 봐야 돼요. 좀 넓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흑이 이 좌상기 백에 대해 양협공을 하는 건 어떨까요? 양걸침이요? 이 돌에 네, 대한. 양걸침이요. 네. 네.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이쪽 걸쳤는데 손을 뺐으니까 가장 기세로 먼저 떠오르는 수는 역시 이 자리가 되겠는데요. 근데 여기 양걸침을 하는 이유가 사실 좌변을 좀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백돌이 이쪽에 미리 진출해 있어서 좌변의 가치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변도 이미 백돌이 진출해 있으니까 가치가 크지 않고 사실 쌍방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는 공간이 상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상변이 지금 이 순간에서는 가장 옥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황무지를 개간해서 뭐 열심히 뭐 논밭 꾸릴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좀 쉽지는 않고요. 2배로 힘이 들 수도 있어요. 네. 자, 고심하고 있죠. 그냥 받아주는 거 역시 내가 이런 식으로 협공을 해서 반대로 이제 반대로 진행이 되었어요. 네. 가까이 가깝게 가네요. 가요. 최대한 가까이 갔습니다. 이건 무조건 뛰죠. 네, 이거 무조건 뜁니다. 이거는 3-3 파줄이라는 기대를 하면 오산이고요. 무조건 뛰는데 전투를 마다하지 않겠다. 네, 이건 이런 싸우자 뜻일까요? 거네요, 진짜. 싸우자는 거네요. 자, 제대로
붙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신민준 선수가 오히려 안 피한 거예요. 사실은 피해도 되거든요. 피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까지 갔다는 것은 이수를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피한 겁니다. 싸움을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네, 제대로 붙어보자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신민준 선수 그동안 쌓인 것이 많을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것은 사실 연패 당한 것을 다 잊는 스타일이 있고, 잊으면은 뭐 사실 그 당시 당한 패배는 아프지만 다시 또 새롭게 임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좀 기억하는 스타일이 또 있는데, 기억하면 장단점이 이제 뭐 투지는 더 타오르죠. 뭔가 타오르는데 그것이 승부에 꼭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좀 의식이 되어서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까요? 네, 좀 뭐 어떻게 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식의 또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서 뭐 굳이 둘 중에 선택하라면 저는 좀 있는 쪽이 좋지 않을까. 정신 건강에도 좋고. 홍민표 해설위원은 좀 있는 편이신가 봐요. 저는 네,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연승한 건 좀 기억을 하는 편이고 연패는 바로 먹습니다. 좋은데요. 이긴 것은 좀 잘 기억을 해두고 네, 그렇죠. 진 것은 잊어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행복한 기억밖에 없네요. 최상인데요. 네, 그거 아니었으면은 바둑 진작에 그만뒀어야 돼요. 훨씬 많이 지니까. 네. 그런데 신민준 선수는 좀 기억을 하는 편이지 않을까 싶어요. 4번 만나서 4번 졌다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 인터뷰에서 네. 비춰본다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싸우자는 건가요? 왜냐면은 이제 실리적인 측면이 이제 자기 쪽에 15집, 이쪽에도 10집 이상. 그러니까 이쪽 반 잘라놓고 보면은 10집 이상이 이미 많은 상황이니까 이쪽에서 완만하게만 처리되면은 집으로는 흙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싸우지 않고 서로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화평을 취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바짝 간 거는 네, 지금의 전투가 이제 두렵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네. 네, 뭐 보통이라면 묻혀두고 이제 늘 때 한 칸에 뛴다든지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요. 지금은 양걸침을 해서 이쪽 제압은 당장 못하니까 또 3-3 들어가면은 네, 귀의 주인이 바뀌죠. 흑이 기대하는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글쎄요, 그것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제 백이 붙여갈 텐데 계속 싸움이 번지면 번질수록 이쪽 백의 그 포진이 좀 말을 하거든요. 자, 어제도 이 홍민표 해설위원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다음 수가 잘 보인다면 좀 잘 풀려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가요? 흑의 다음 수가 좀 잘 보이는 편인가요? 아니면 이 백의 다음 수가 좀 눈에 잘 들어오나요? 네, 지금 장면에서는 백 쪽이 더 잘 보이는데요. 거기에 젖히겠다. 이런 싸움을 준비를 하고 있었나요? 조금 정말 기억을 하고 있나 보네요. 이거는 그냥 이기는 정도로는 좀 그간 쌓인 게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이 뭐 이제 밑으로 둘 일은 없어요. 지금은요. 뭐 간혹 이런 진행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흑도 이쯤에서 이제 갈라가면은 3변 주도권이 흑에게 순식간에 넘어가니까. 네. 늘 때 아마 백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 늘어버리고 전면전 할 것 같거든요. 늘어대는데 붙이고 뛰면은 흑이 물론 이제 맞고 나서 이 형태가 나중에 눈목자를 가면은 차라리 걸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 여기 받을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다가가서 이제 압박을 할 텐데 뭐 벗어나서 타겟을 하다가 이 눈목자의 이 사활 이 한 방을 좀 노리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뭐 어떤 식의 활용이 되더라도요. 그 자체 내에서 사는 공도가 안 나오죠. 이렇게 받아준다면. 네, 신민주 선수는 그 싸움을 지금 하겠다는 것 같아요. 지금 할만하다 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백이 옆에서 바로 단수를 쳐가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아 이수가 있긴 한데요. 지금 배석이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뭐 알파고 대 알파고 대국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이런 식의 형태가 되면은 아, 좀 바꿔치기를 하는 흐름이군요. 네, 백은 여기 두텀을 얻은 게 장점인데 여기 아무 쓸데없는 자리잖아요. 아, 황무지죠, 황무지. 네. 그 진행은 백은 할 수가 없고요. 아, 백도 최강으로 받았습니다. 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그리고 이 형태가 줄곧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많이 나왔던 형태고 배석이 중요한데 지금 일감으로 봤을 때는 백이 충분히 싸울 만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신민준 선수가 이 그림을 선택을 한 배경에는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자주 나온 형태가 이제 말씀드린 이 형태인데 아마 그 진행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귀에 백사활이 못 살아 있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좀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타겟만 되면 흙이 좋아요, 이건요. 왜냐면은 흙이 백이 후수로 여기를 지키는 순간이 되면은 그거는 한 수 뒤처지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까지는 빠르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지금을 여기 손 뺄 순 없죠. 백에게 이 자리를 당하는 순간에 네, 꼼짝할 수 없으니까 좀 벌려두는 것이 보통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도르에 대한 타겟을 네, 중점으로 봐야겠죠. 네, 홍규표 선수도 이건 내가 싸울 수 있는 전장이다.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쌍방간에 어떻게 보면은 좀 생각이 겹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신민준 선수도 지금 싸움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서로 힘에는 좀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하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침착하게 네, 좋은 자리죠. 그것을 막아감으로써 이 다음에 여기에 압박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당장 사활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자세가 상당히 좋죠. 중앙 쪽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좀 세력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제 백 쪽에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흙은 이제 여기 받아서 넘어간다는 보통인데 집은 많이 벌어들였어요. 10집 이상 추가가 됐고 여전히 이도를 타개함에 있어서 네,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격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쪽에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좌상귀의 백돌은 아직은 미생인데요. 지금 바로 잡으러 가는 것은 어떨까요? 네, 분명히 고려는 해보겠죠. 왜냐면은 두는 순간 당장 살 길은 없으니까요. 네, 이거는 이제 수는 좀 제법 있지만 사활이 걸려 있는 상태고요. 백은 이제 이쪽에 대한 역습을 통해서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흙도 좀 부담이 될까요? 상당히 좀 복잡한 수일기인데요.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건 일단 머리가 아프겠어요. 흙이 빠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가 또 선수가 되네요. 이거를 붙이면 흙이 사는데 패인데요. 백도 사니까 당장은 못 잡으러 가네요. 좌변을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손이 상변으로 먼저 향합니다.
어깨 짚는 감각 어떤가요? 네, 괜찮아 보이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있었네요. 여기 이런 식으로 끼워지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선수잖아요, 백이요. 네. 잡으로 되게 늘어야 되는데 끼워서 일로 치면 늘어서 싸움이 안 되고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었을 때 여기 끊는 것과 여기 끊는 것이 맛보기에 걸리네요. 그러니까 당장 아예 잡으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쪽이 흙이 좀 두터워진다면 이견만 되더라도 잡으러 갈 수 있죠. 아까와 같이 끼우는 수 이후의 약점을 노려갈 수가 없습니다. 방비가 되어 있죠. 네, 약점이 보강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백이 이쪽을 응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선제 공격을 갔을 때 이 돌이 어떤 식으로 이제 삶을 도모해야 될지 먼저 좀 답답한 의미는 있습니다. 이거 견딜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못 견디면은 또 그냥 여기 눌러가면서 바꿔치기 형태가 되는데요. 여기 눌러간 자세도 괜찮긴 해서 글쎄요, 한눈에 유불리를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자, 인공지능 그래프도 꽤 팽팽한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쌍방과는 굉장히 어려운 장면으로 보이고요. 네, 홍민표 해설위원이라면 선제 공격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상변 받아두는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먼저 좀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상변을 받아주는 것은 아까와 같이 선제에도 공격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쪽에 대한 사활이 좀 걸려 있어서요. 이게 공격적인 수라기보다도 좀 어떻게 보면 수비적인 수예요. 이 돌에 대한 수비를 하는 거죠. 공격을 함으로써. 네. 자, 홍기표 선수는 아껴두었던 시간 이 부근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중국 선수들한테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바둑 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홍기표 선수가 친동생이냐고. 아, 네. 이름이 그럴 이제 수 비슷하니까. 네. 그래서 한 번은 농담으로 이제 뻥을 쳤죠, 중국 친구들한테. 네. 친동생이라고. 바로 네. 믿던가요? 네, 뭐 믿죠. 이름이 비슷하니까. 나중에 뭐라 하더라고요. 그럼 혈연 관계는 아니신 거죠? 네, 아닙니다. 네, 친동생처럼 아끼는 네, 그런 동생이죠. 평소 홍기표 선수는 그럼 어떤 기사인가요? 평소요. 네. 일단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 때도 열심히 놀고 술 마실 때도 열심히 마시고 일단 좀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느슨한 게 별로 없어요. 뭐든지. 그리고 이제 뭐든 적극적이고요. 이에 반해서 신민준 선수는 약간 조용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지는 않아요. 신민준 선수요. 네. 뭐 아직 어리니까요. 모든 모습을 지금 보여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장면입니다. 작전의 기로고 또 지금의 한 수가 이 바둑의 향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한 수가 될 수 있거든요. 아마 고민이 좀 필요한 장면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바꿔치기에 대한 형세 판단도 해야 되니까 여기 두고 훅이 눌러갔을 때 뭐 한 수 더 필요하거든요, 잡으려면. 그리고 훅이 뭐 여기 지킨다든지
이 형태에 대한 그 바꿔치기에 대한 형사 판단도 서야 되고 네,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프겠죠. 살펴볼 것이 많네요. 네. 홍기표 팔단은 꾸준히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저는 이 선수를 떠올리면 좀 큰 승부에 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그런 게 있었나요? 바둑 리그에서도 꽤 오래 네. 모습을 비추기도 했는데요. 네. 항상 이 플레이오프 시즌 같은 곳에서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거든요. 네, 좀 뭔가 인상적인 그런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더 멀리. 그러니까 손 빼서 같이 바꿔치기가 되었을 때 조금 더 백집이 이제 커지는 포지션.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흙이 이런 식 입구자 가서 두었을 때는 압박감은 조금 덜합니다. 여기 날일자로 둬서 바로 막아가는 것과 지금 여기 붙여가는 것은 좀 느낌이 다르죠. 네. 이런 식의 좀 기분 나쁜 것도 있고. 좀 더 안정적인 수라고 봐야 할까요? 글쎄요, 네, 이런 식으로 흙이 어차피 여기서 살려고 움직일 때는 좀 괴로울 것이다. 그렇다면 바꿔치기를 생각할 텐데 그렇다면 더 크게 잡을 수 있는 포지션을 취하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일견 보기에는 이 바꿔치기를 한다면 좌변이 좀 훨씬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여기까지 온인이 와서 잡히면은 좀 커 보이긴 하네요. 네, 30집 넘어가고요. 45 중앙이 또 있고 흙은 이렇게 두 방을 뒀다고 이제 가정한다면 쉬운 집. 이거는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흙도 좀 살리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요. 또 살리는 과정만 원활하다면 결국에는 지금 이곳은 이 맛보기에 걸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잡으러 가는 것과 두 점머리 두들기는 것. 그쪽에 좀 흙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괴롭지만 네, 좌변 쪽 타개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것 같네요. 자, 신민준 선수 초반에 시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간에 벌써 한 10분 정도 격차가 벌어졌고요. 그만큼 흙 입장에서 한 수 한 수가 잘 안 보이는 그런 바둑이거든요. 지금의 한 수도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게 둬서 100% 산다면 좋겠지만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면 또 살아있는 형태로 보기 어렵고요. 물론 흙 입장에서는 편이 조금 나을까요? 최대한 넓힐까요? 네, 이거는 뚫고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공격하려면 이제 이곳을 두고 이렇게 둬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건 여기가 선수가 되고 선수 되는 게 많죠? 여기도 선수니까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홍기표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오늘 바둑도 홍기표 선수 초반 잘 꾸려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선수 간에 좀 상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신민주 선수가 조금 더 쉽게 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게 여기까지 굳이 안 가고 좀 원활하게 뒀을 수 있거든요. 좀 더 원만하게 짜 나갈 수 있었죠. 네. 홍기표 선수가 여기 걸친 것의 의도가 아주 뚜렷했어요. 협공을 했을 때 받아주면 당연히 이득이고 협공을 했을 때 이곳을 뛰는 걸 선수하고 전투를 결행하겠다 그 의도가 뻔한 장면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알고 싸운 것은 맞지만 굳이 그럴 필요성이 없었다는 거죠. 좀 원만하게 이 정도만 벌려가더라도 혹은 위쪽으로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아주 골치 아픈 장면은 안 나왔을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홍기표 선수가 좋아하는 좀 뭔가 전장이 만들어졌다. 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견뎌내면, 잡을만 좀 견뎌낸다면 주도권은 흑 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3변 쪽 그리고 자산기 쪽을 고려해 본다면 네. 이렇게 하기 싫은데 네,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네, 그것을 두고 가네요. 네. 자, 타개하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신민준 구단과 홍기표 8단의 16강전 두 번째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슛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